여러분은 S5 마크2의 기능을 얼만큼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배송받은 그대로 촬영 세팅만 맞춰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종종 쓰는 그 한 기능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메뉴를 스크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카메라를 모니터 앞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저와 함께 오늘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더 이상 바쁜 현장에서 메뉴를 스크롤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영상에 필요한 기능들만 딱딱 찾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S5 마크2 최적화 세팅은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카메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 내부를 설정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메뉴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다이얼, 퀵 메뉴, 사용자 지정 버튼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카메라 바디 위쪽에 보시면 있는 다이얼을 동영상 모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익스포저 모드는 당연히 매뉴얼로 해놓으시고, 포토 스타일은 저는 브이로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시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듀얼 네이티브 ISO 세팅은 아시다시피 로우는 640, 그다음에 하이는 4000으로 돼 있죠. 저는 로우로 일단은 해놓고 때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우. 이 싱크로 스캔을 왜 ON으로 해놨냐면은 오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제가 실수로 다이얼을 건드리는 경우에 이렇게 크게 셔터 앵글이 바뀌게 되거든요. 싱크로 스캔을 ON을 해놓으면은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싱크로 스캔은 사실은 플리커 현상이 있을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렇게 셔터 앵글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이 플리커가 점점 없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용도지만은 어쨌든 촬영 중에 실수도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싱크로 스캔을 ON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셔터 스피드, 게인 오퍼레이션, 요거를 저는 세컨드 ISO에서 앵글 ISO 요걸로 바꿔서 셔터 스피드 대신에 셔터 앵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 다 스킵을 해주시고, 중요한 레코딩 파일 포맷, 요거는 MP4보다 MOV로 설정을 했을 때 레코딩 퀄리티에 이 옵션이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MOV로 해놓고 사용하고요. 이미지 에리아 오브 비디오, 요거는 제가 지금 L마운트 렌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풀로 되어 있는데, APS-C 렌즈를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이게 자동으로 APS-C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풀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레코딩 퀄리티는 4K 24p 4줄둘 10비트 L, 요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록시 레코딩 세팅을 ON을 해주셔서 편집 시에 편하게 프록시에서 이제 원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할 수 있게. 그다음에 넘어가서 AF 디텍션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벤트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데니까 사람을 디텍트 하면서 촬영하기에는 막 엄청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얘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오프를 해놨는데, 보통은 모델과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인터뷰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ON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텍팅 서브젝트는 휴먼, 타겟 파트는 아이, 페이스, 바디 요걸로. AF 커스텀 세팅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이 셋으로 들어가 보시면 AF 스피드는 AF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런 스피드, 그 다음에 AF 센시티비티는 AF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뭐 AF가 빠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뭐 AF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는 거가 되게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미지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매뉴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스피드를 원하기 때문에 -3으로 해놨습니다. 컨티뉴어스 AF 모드는 모드 1보다 모드 2가 낫겠죠? 왜냐면은 레코딩 할 때나 레코딩 안 할 때나 언제나 A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포커스 피킹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바깥에 버튼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사운드 레코딩 레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얼만큼 사운드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ON을 하셔야겠죠?
이 뮤트 사운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롤 촬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운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뮤트 사운드 인풋을 하면은 밑에가 전부 다 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프로 해놓고 있습니다. 네. 헤드폰 볼륨이 아마 작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5에서 10 정도로 그때그때 마이크 조정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모드는 항상 저는 온으로 써요. 이제 나 촬영 중이요 이렇게 띠딕 띠딕 이런 소리를 내면서 촬영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는 이제 이 마크가 촬영할 때 뜨기 때문에 소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일런트 모드는 온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이나 부스트 ISO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주 쓰기 때문에 바깥에 버튼으로 심어놨거든요.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동영상 모드는 끝났고요. 톱니바퀴 쪽으로 가서 살펴볼게요. 럿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모니터링 어시스트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카메라에. 그래서 뿌연 화면만 보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나중에 입힐 럿을 미리 입혀보면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할 럿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S5 Mark II에 있는 기능 중에 리얼타임 럿이 있잖아요. 브이로그로 촬영하긴 하는데 미리 럿까지 입힌 상태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이 좀 빠르게 될 수 있게 이 리얼타임 럿을 적용해서 촬영할 때에도 아까 그 럿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입혀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럿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는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관련된 그런 세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거는 AF 플러스 MF 모드, 요거를 저는 ON을 해놨어요. 자주 쓰진 않아도. 요거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면은 이 매뉴얼 포커스 링을 돌려서 여전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쓸 수 있는 그런, 필요 없으시면 오프 하시면 되겠고요. 이 MF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루믹스 카메라를 쓸 때에도 좀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 헤맸던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처음에 사신 상태에서는 아마 매뉴얼 포커스로 이 포커스를 맞추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영역만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포커스링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좀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커스링을 돌릴 때마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조이스틱을 누를 때에만 기능을 쓸 수 있게 프레스 조이스틱을 ON으로 해주시고, MF 어시스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PIP가 아까 보신 것처럼 작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펀치인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요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꽉 차서 보여줄 수 있게 하거든요. 자, 이 상태로 아까처럼 매뉴얼 상태에서 포커스링을 돌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깔끔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오토포커스가 사람에 맞춰져서 잘 작동될 때 이렇게 박스로 쳐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퀵 메뉴 세팅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드 2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드 2로 바꿨고, 아이템 커스터마이즈 비디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퀵 메뉴에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익스포저 모드 이거를 잘 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클릭해 주셔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펑션 버튼 셋이거든요. 펑션 버튼 셋은 세팅 인 레코딩 모드 여기로 들어가셔서 내가 영상 촬영할 때 자주 쓰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심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샀을 때랑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가시면은 포토 그리드 라인을 항상 이걸로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포컬 랭스를 얘가 화면에 보여주는 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줌을 돌릴 때 포컬 랭스가 몇인지 알려주는 거, 네, 요거를 ON으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레벨 가우지 같은 경우도 레벨이 틸팅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안 보여지잖아요. 오프로 돼 있으면. 그래서 레벨 가우지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쓰고 있어요. 틸팅을 잘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루미넌스 스팟 미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작은 스팟 미터가 있거든요. 이 밝기 정도를 딱 요 영역만 잴 수 있는 그런 건데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탑으로 알려주고 얘가 그 외에 컬러가 그냥 입혀서 나오는 그런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알려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 카드를 앞에다가 놓고 얘를 딱 찍으면은 0.0 스탑일 때 가장 최적의 밝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 그 사이일 때 이제 가장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 보이시는 게 브이로그 뷰 어시스턴스예요. 물론 촬영 자체는 브이로그로 뿌옇게 촬영이 되지만 그냥 모니터로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너 나중에 럿 어떤 거 쓸래? 그걸 미리 가져와서 보면서 촬영해라, 뭐 이런 거예요. 외부 모니터를 HDMI로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ON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여기서 보고 있는 거 그대로 또 외부 모니터에도 보여집니다. 센터 마커는 항상 해놓고 있고요. 세이프 존 마커는 사실 딱히 저는 필요가 없어서, 프레임 마커 같은 경우에도 저는 5%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요즘 버티컬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9-16으로 돼 있는 그런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격자 무늬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보면서 촬영하면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프레임 마커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프. 제브라 패턴도 설정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나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영상에서. 웨이브 파일, 벡터 스코프. 저는 웨이브 파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레코딩 프레임 인디케이터는 꼭 켜주세요. 이게 꺼져 있으면은 아주 작은 동그라미 아이콘으로 녹화 중 표시가 뜨지만 이걸 켜면 모니터 전체에 빨간 테두리를 쳐줘서 녹화 중인 걸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HDMI 레코딩 아웃풋 같은 경우는 외부 모니터를 HDMI 선으로 해서 연결해 사용하시는 경우에 카메라 스크린에서 보는 그 정보들 있죠? 이 모든 정보들이 이 외부 모니터에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저는 ON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톱니바퀴 탭은 다 다뤘고요. 자, 이제 이 렌치라고 하나요? 이 세 번째 탭에 가시면은 카드 포맷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세이브 투 커스텀 모드. 내가 이렇게 만진 이거를 그대로 세이브해서 커스텀 다이얼에 심고 싶은 경우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밖에다가 버튼으로 심어 놓을 만큼 자주 쓰지는 않지만 종종 필요해서 메뉴를 찾아 헤매게 되는 그런 기능들, 걔네를 이제 저는 이 마이 페이지에다가 심어놔요. 예를 들면은 각종 AF 관련된 거 세팅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펑션 버튼 세트, 퀵 메뉴 세팅, 요것도 사실은 제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바꿔서 펑션을 심어놓기도 하기 때문에 마이 메뉴에다가 넣어놨고, 카드 포맷이나 듀얼 네이티브 ISO 세팅 자주 쓰겠죠? 여기다가 심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연필 구간에 가셔가지고 Add 누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좀 뭐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좀 종종 쓸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Ad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메뉴 세팅을 하시게 되었네요. 이제 각 메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충 아셨으니까 저와 아주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